한 싹이 조금 더 자라면은 아직까지는 영양제를 줄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자라면 밝은 데는 한번 좀 주고. 조금 더 자라면. 예. 지금까지는 저장양분 가지고 싹이 트는 거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뿌리가 제대로 토양에 있는 양분을 빠는 시기에 밝은 재를 한번 투입을 하세요. 이제 조금 날씨가 풀리고 밤낮 온도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이제 물을 조금씩 밀고 나오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런 거는 이제 처음 갖고 올 때부터 저렇게 돼가지고 계속 그 자리. 자, 요것도 지금 땅이 좀 질잖아요. 네네. 질어서 그 다음에 물을 줄 때 처음에는 한 일주일 지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네. 만약에 안에 질퍽하게 뭉치면은 네네. 일주일 지났는데도 물을 주면 안 돼. 그리고 만약 일주일 지났는데 수분이 충분하다 싶으면 2, 3일 더 지나서 다시 만져보고 네. 이 퍼스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퍼스러지면은 그때 물을 네. 날짜가 예를 들어 10일 정도 됐는데 퍼스러진다 하면은 10일에 예를 들어 뭐 1시간이면 1시간, 네. 40분이면 40분 맞춰서 주시면 돼요. 처음에 물을 줄 때 날짜를 정해야 돼. 그리고 저 2년, 3년생, 4년생은 싹이 나오고 일단 유인선 가까이 오면은 물을 아껴야 돼요. 자, 농사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토양이 중요하지만은 네. 그 이제 물 주고 비료 주고 하는 이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게 수분 관리라. 수분을 어느 시점에 아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물이 많이 필요하고 또 어느 시점 가서 물을 아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잘 맞춰서 이 재배를 해야지 농사가 잘 돼요. 근데 물을 그 관리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물을 계속 뺐다가는 농사가 도리어 망가져.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은 도리어 잎이 연해지고.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라서 유튜브로 말하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창은 지금 한 요 정도 열어놓고 저쪽에는 좀 많이 열어놓고 이제 밤낮 그냥 계속 지금은-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지금은 밤에 그냥 무조건 내놔요 그냥. 밤에 내릴까요? 아직까지 좋으니까. 네네. 제가 얘기했듯이 저 양분 이동이 잘 되는 시점이 네네. 저 밤 기온이 18도 정도 가야 돼. 18도. 그러면은 네네. 자, 낮 기온은 최대 24도 이상 돼야 되고 밤 기온은 최대 18도 이상이 되면은 작물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 가장 잘 자라는 온도인데 지금 평균 10도, 여기는 10도 이하로 또 그렇죠. 떨어지잖아, 여기는. 네네. 그저께만 여기는 해도 한텀 김천 안에서도 3도 이하 떨어져. 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양분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밤에는 해가 이제 그러니 요즘에는 한 6시쯤 되면 무조건 개폐기 다 내려야지. 개폐기 다 내리고. 그래서 온도를 약간 가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순이 잘 자라. 네. 자, 양분 이동은 해 떨어지는 시점, 온도가 내려가고 해 떨어지는 시점에 낮에 모였던 양분을 밤에 이동을 시키는 거라. 자, 이동을 시키는데 온도가 낮으면 이동이 안 돼. 그러면은 계속 얘들이 이렇게 약한 상태로 그냥 유지가 돼. 그래서 밤 기온이 무조건 최하 10도는 넘어가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10도는 넘어가야 돼서 밤에는 무조건 개폐기 내려야지. 낮에는 또 너무 고온 치면은 또 얘들이 잘 삼켜. 그래서 낮에는 되도록이면은 어느 정도 온도에 맞게끔 되도록이면은 30도 잘 안 넘어가게끔 열어주고. 농사는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도 한 번 더 심어봤다고 요 밑에 밭은 그나마 잘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요, 특히 도시 사는 사람들이 네. 그냥 농사 짓는 게 아주 쉬운 줄 아나. 그냥 씨앗만 뿌려놓고 아니면 나무만 심어 놓으면 농사가 그냥 거저 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네. 많아요. 그런데 농사도 기술이라. 자, 기술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요즘에 투자 없이 농사 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버려야 네. 돼요. 자,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자, 이 비료나 농약은 그 시기가 있고 비료가 들어가야 될 시기가 있어요. 작물이 어느 시점에 지금 처음에 자라는데 무슨 양분을 먹겠어요. 비료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비료 주면 안 돼. 네네. 처음에는 저장 양분 갖고 컸다가 그 뒤로 토양에 있는 비분 갖고도 충분히 수정하기 전까지 충분하다는 얘기라. 자, 비료 관리는 그
그 자라는 속도하고 그때 필요한 양분만큼만 채워주면 되지 넘치게 주면 안 돼요. 자, 뭐든지 넘치게 주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부족하게 들어가면은 문제는 덜 발생하지. 세력은 조금 약할 뿐이지만은. 그래서 뭐든지 비료 관리 이런 것도 너무 넘치게 주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저 같은 경우는 600평 한 단지에 네. 그냥 바짝만에 들어가는 거 빼고 농약, 비료 다 뭐 영양제 다 들어가도 2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200만 원은 1년에 1년에 자, 싹이 터서 수확하는 시점까지 600평에 200만 원 이하로 생각하고 농사를 지면 맞아요.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작물마다 틀려요. 작물마다 들어가는 그 이제 금전적인 부담이 틀린데 이 샤인머스켓은 제가 이렇게 저 해보니까 600평에 한 200만 원 이하. 좀 이제 그거는 또 토지를 따라 틀려요. 좀 네.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집들은 조금 더 들어갈 네. 수 있어. 그런데 평균이 그렇다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비료 주고 뭘 주고 막 주는 분들은 네. 그거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리고 옆집에는 뭘 자꾸 줘. 그럼 들어보면은 이거 주면 좋다더라 해서 또 그거 갖다 쓰고, 또 농약사나 농협 가면은 요번에 이거 주셔야 됩니다 네. 하면 또 그거 갖다 써. 그렇죠. 저도 안 그래도 예, 농약사 그래 가면 쓰고 또 다른 데 가면은 네. 이걸 이렇게 주면 농사가 잘 된다라 해서 네. 또 갖다 써.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100만 원 들어가고 여기서 100만 원 네.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200만 원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600평에서 400, 500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농사가 잘 돼? 네네. 안 돼요. 저도 안 그래도 저는 자. 사장님만 믿고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한 번씩 농약에 가면 꼭 하나씩 들고 오는데 자, 그게 네네. 자, 이 작물이 어느 시점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작물은 생리를 알아야 돼. 이 작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자라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생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비료를 쓸 수가 있는 거라. 자, 무턱대고 자, 다른 집에 뭘 쓴다 해서 내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 집은 3년생이고 4년생이고 나는 그렇죠. 2년생이라. 네. 비료 그만큼 안 들어가잖아요. 자, 다른 집은 한 나무에 50송이를 달았는데 나는 30송이 달았어. 비료 그 50송이 단 거하고 똑같이 주면 되겠어요? 안 돼요. 자, 수분 들어가는 물 네. 조절도 그 집은 많이 달았기 때문에 물을 더 필요하지만 나는 그만큼 필요가 없어.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질이 그 집은 마사가 좀 심해서 물도 자주 줘야 돼. 그러면 나는 마사가 아니라 점질토가 좀 강해. 그런 물을 그만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매년 답답한 게 하고 어디를 가면은 어떻게 해서 비료를 1년치 쫙 저거 레시피를 빼준다더라. 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 네네. 자, 레시피를 빼준다더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레시피가 어디 있어요?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비료 주는 양이 틀리고 어떤 집은 비료 첫 번째 수정할 때까지 네네. 비료 하나도 안 들어가는 집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레시피가 없다는 얘기라. 내 밭에 내 밭 조건에 맞춰서 내 밭 연수에 맞춰서 수분하고 비료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레시피를 만약에 해서 하면 다 똑같이 농사 잘 지어야지. 그쵸? 그럼 농사 짓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 다 똑같이 결과치가 나올 건데 누구나 농사 잘 돼서 누구나 돈 많이 해야 돼. 그런데 똑같은 비료를 썼는데 어떤 집은 잘 되고 어떤 집은 잘 안 돼. 근데 똑같은 레시피를 썼을 경우에 안 되는 집이 월등히 많다 보시면 돼요. 안 되는 집이 70% 이상 넘어가. 똑같은 레시피를 썼을 때. 그래서 비료 관리나 수분 관리는 집집마다 다 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네. 이제는 또 이제 심어놨으니까 네. 수분 관리 잘해야 되고 그 뿌리에 신경 좀 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1년차 재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앞으로 뭘 이제 조금 더 보완해야 될까요? 이거 뭐 그렇게 물어보면 뭐 자, 1년차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주 와서 관찰한다는 거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순찰도 아니고 아니, 이제 자, 처음에 심고 나면은 수시로 확인하고 관심을 많이 네. 가져. 나무에 자, 심고 나서 그냥
물 줘야 되는 시기에 와서 물 줘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수세도 봐야 되고 싹이 크는 거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아, 어느 시점 돼서 수분이 부족하다 하면은 그 수분 부족한 걸 체크를 해봐야 되고, 어느 시점에 영양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 영양분을 줄 줄 알아야 되고, 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모든 농사는 관심을 계속해서 이 농사 재배 끝날 때까지 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내밭 조건에 맞춰서 관심을 가지고 수분 관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양분이 좀 부족하면은 양분을 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싹이 나왔을 때 체계적으로 농약을 치셔야 되고, 자, 어느 시점에 그 어떤 벌레들이나 어떤 병균이 달라붙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내 밭에 뭐 풍뎅이과가 많이 다닌다든지 네. 아니면 응애가 눈에 보인다든지 이런 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처방을 해야 네. 된다는 얘기. 그러면 솔직히 저 같은 예. 초보는 이렇게 정말 저는 딴 건 몰라도 남들보다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봐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를 때는 그냥 사진 찍어서 저희 자주 가게 찾아가면 오시고 네네. 오시고 그렇게 또 의논을 하고 하다 보면 네. 저 농사도요 2년 3년 한 3년만 지면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터득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네네. 또 어느 정도 이 농사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이 농사도 그냥 심어놨다고 해서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를 잘 짓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밭을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네. 관심을 많이 갖고 봐.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면 네네.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봐야 되고, 그 자료에 그 데이터에 맞춰 가지고 이걸 해보고, 그게 안 되면은 또 다른 걸 또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걸 찾아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몇 가지 데이터가 나왔어. 만약에 자료를 다 뒤져봐서 문제점이 있을 때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두세 가지를 해봤는데 한 가지가 맞으면은 그 부분이 맞다 생각하고 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작물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농사를 지시면 앞으로 뭐 재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이제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컨설팅 해주신 사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쪽은 네. 지금 보면은 네네. 일단은 우선 저는 냉해 쪽, 특히 뿌리 쪽에 겨울에 네네. 냉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이 들고, 네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2년생에 심어놨는데도 지금 냉기가 좀 보이는 거 보면은 네네. 냉해일 확률도 좀 가장 높을 수가 있어요. 원래 고온장애 피해도 있어요. 갑자기 네네. 저저번 주에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그 수분 정산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얘들이 마르는 네. 거라, 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크는 단계에서 제가 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찾아뵐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